최근에 이제 제가 만든 영상에서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과세의 틀을 좀 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들을 좀 남겨주셨고,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우선 몇 개의 댓글을 제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간추려 봤었고, 일부 댓글들의 답변을 달아드리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댓글들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개의 댓글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리면, 답변보다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좀 공유하려고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해서 청약 당첨된 1인입니다. 내년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너무나 설레고 설레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이 댓글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지금 현재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희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청약 당첨이 돼서 내년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인다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 과거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댓글을 한번 뽑아봤어요. 저 역시도 처음에 이제 내 집이 생겼을 때, 또는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됐을 때 매일매일 너무나 설레고 행복했었습니다. 이 설레고 행복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서 내 아파트에 입주를 했을 때 TV는 뭐를 살까? 냉장고는 어떤 걸 살까? 그리고 식탁은 어떤 걸 살까? 소파는 어떤 걸로 바꾸지? 이런 생각들을 매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나 그냥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거웠었습니다. 이러한 설레고 즐거움을 지금 청약 당첨이 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행복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들을 거쳐 나가고 지내고 있지만은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작은 희망이 기적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분처럼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아마 살아가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 댓글을 보니까 일단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제 채널을 보면서 당첨이 됐다고 하니까 이분한테 제가 무언가를 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어렵게 살면서 내 집을 가졌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설레였었던 때를 이제 회상하게 됐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 28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이러한 희망, 그리고 이러한 설레임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설레임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댓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비과세 혜택은 써야지 생각했었습니다.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진실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최근에 청약 당첨 1주택자가 됐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뭐였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내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청약 당첨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비과세, 과세를 받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내가 1주택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 또는 일시적 1주택자가 돼서 주택수를 늘리지 못하고 다른 재테크를 하지 못하게 되는 틀에 갇히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댓글들을 이제 봤더니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꼭 비과세 혜택을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든 영상을 보니까 비과세 혜택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비과세 혜택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근데 비과세 혜택은 하나를 쓰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나중에 만약에 다주택자가 됐을 때 다른 주택들을 다 처분을 하면서 마지막에 남는 하나의 주택을 비과세 여건을 채택해가지고 비과세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1주택자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남는 주택 하나는 비과세를 받는 게 맞지만은,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1주택자로 계속해서 있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투기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비과세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구나, 내가 무조건 주택수를 늘리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비과세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장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주택수가 2주택자가 될 수가 있고 3주택자가 될 수가 있고, 또는 1주택자가 되면서 비과세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1주택자가 돼서 이 비과세를 꼭 내가 1주택자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택수를 늘리지 못하거나, 또는 부동산 재테크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비과세 여건은 반드시 나중에 추후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옵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옵션은 나중에 써도 되는 부분이고, 이제 추가적인 주택을 마련한다거나 다른 부동산 재테크로 점프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과세 혜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옵션이니까 이거는 추후에 내가 잘 활용해서 받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주택은 비과세를 활용하면 되고, 그리고 저는 비과세를 받지 않더라도 부동산은 쉽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세를 일부 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주택들을 가지고 가면서 그 주변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내가 가져가는 그 자산 이득에 대한 상승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주택수에 대한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무주택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집중하고 고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어떠한 특정 지역들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청약 당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이분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지역들, A 지역들, B 지역들, C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내가
찍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주택자를 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지역에다 청약을 신청하면 될까?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고민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댓글들을 써주면서 이 분들이,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댓글을 보면은, 청약 당첨 후에 경매에 관심을 갖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와서 보고 법원에 가서 입찰도 해보고 주말에 학원도 다녔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낙찰가가 높아 경쟁이 매우 치열하네요. 지금은 제가 이제 첨언을 하자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그리고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여전히 당첨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의 물건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블루오션의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레드오션의 시장 중에서 내가 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찰가가 높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도 여전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여전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남들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첨이 안 된다고 남들도 당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들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댓글에 남겨주고 계시고, 조금 더 읽어보면, 그래도 꾸준히 물건도 보고 모의 입찰도 해보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하락장이 올 때 대비하여 입찰을 안 하더라도 꾸준히 공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드머니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년 동안 주말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는데, 그때는 부동산도 관심이 없고 알바비를 내 용돈이다 생각하고 흥청망청 썼는데, 사장님께서 다시 일해줄 수 있냐고 연락을 주셔서 1년 만에 이번 주부터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한 후 다시 투잡으로 시작하게 되는 일이다 보니 마음가짐이 달라지네요. 열심히 시드머니를 모을 겁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는 흥청망청 썼다는 거예요, 돈을. 근데 왜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썼냐면, 내가 목표의식이었고 이 돈이 목적이 없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이 돈이 쓸 수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돈의 위력은 굉장히 커집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돈, 버는 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적금을 넣는데 3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 적금을 3년을 만약에 내가 넣는데, 이 적금의 3년의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 또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내가 자산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겠다.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이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겠다, 자산을 불리는 데 쓰겠다, 이렇게 목적의식이 있는 돈은 이 돈의 가치, 위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여윳돈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런 목적 의식이 없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뭐 생활비를 와이프한테 주고 일정 부분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그냥 목적 의식 없이 가지고 있게 된다면, 이 돈은 아까 30만 원의 적금을 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A라고 하는 돈보다 이 B라고 하는 지금의 돈, 이 목적 의식이 없는 돈, 30만 원에 3배가 넘는 돈이지만 이 돈은 흐지부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찾지 못하고 이 목적의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년 전에 알바를 하면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돈을 썼을 때는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흥청망청 썼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경매 공부도 하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알바를 하는 10,000원, 20,000원의 이 돈이 목적 의식이 있는 돈이 있죠. 경매의 시드머니를 하려고 하는 돈이니까 이 돈은 내가 한 푼 한 푼을 절대 쉽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옷을 사는데 또는 야식을 먹는데 내가 쉽게 쓰는 돈이었다면 예전에는, 지금은 목적 의식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돈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소비 지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저 역시도 지금도 소비 지출을 하면서 제가 꼭 써야 될 때만 돈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스스로 얻은 것 같아요. 본인이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알바를 이제 다시 투잡을 시작을 하면서 편의점에 대한 그런 돈에 대한 관념을 아마 스스로 깨달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적 의식이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돈이 가치가 있는 돈으로 쓰임새를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 내가 1,000원, 2,000원, 뭐 10,000원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돈이 목적 의식이 있는 돈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목적을 여러분들께서 이루시는 돈으로, 뭐 예를 들면 청약 당첨이 돼서 내가 청약 계약금으로 쓰겠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모으는 돈이 되면은 훨씬 더 가치 있게 모을 수가 있고, 그 돈을 절대로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댓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현재는 매매가, 그 전세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사려고 해도 두려우실 거고, 그리고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물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난관을 여러분들께서 극복해 나가셔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극복해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들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오르는 집값, 전세값들을 보면서 이제는 자포자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기들이 또 다가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믿으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본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초이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좌절하고 상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내가 이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보면서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이렇게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 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들의 답글을 못 남기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 제가 여전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트 많이 남겨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